우리의 정신은 그저 뇌의 작용일 뿐이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당연하게만 들렸던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한 신경외과 의사, 마이클 이그노어 박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힐지도 몰라요. 이 질문 그냥 상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에서 시작된 아주 진지한 질문이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마이클 이그노어 박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도 처음에는 정신은 뇌라는 물질의 작용일 뿐이라고 믿는 어찌 보면 평범한 과학자였어요.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의 생각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그노어 박사가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는요, 무슨 복잡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그가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했던 살아 숨쉬는 환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사례들이죠. 예를 들어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영문학으로 석사 학위까지 받고 직접 음반을 낸 음악가이기도 한 젊은 여성이었죠. 누가 봐도 정말 뛰어나고 창의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뇌 MRI를 찍어봤더니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 3분의 2가 그냥 텅 비어 있고 그 공간을 액체가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 엄청난 지성과 창의력은 대체 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의식의 자리라고 배우는 대뇌피질이 아예 없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과학적으로만 보면 사실상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미소 짓고 웃고 잠에서 깨어나는 등 분명한 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아주 명확해지죠. 아니, 의식을 만드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정신이라는 게 뇌라는 틀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넘어서서 뇌과학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연구 하나를 들여다볼게요.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가 발견한 우리 뇌 속 추상적 사고의 미스터리입니다. 무려 100만 번 이상.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펜필드 박사가 1100명이 넘는 환자들의 깨어있는 뇌를 수술 중에 직접 전기로 자극해본 횟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뇌 실험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죠. 이 수많은 실험에서 펜필드는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면 팔을 움직이게 하거나 어떤 기억이나 감정을 떠올리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오른쪽처럼 단 한 번도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추상적인 생각을 하게 하거나 이것이 옳다 같은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지성이나 자유의지 같은 것들은 뇌라는 물질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비물질적인 다른 어딘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냐는 거였죠. 자, 이제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건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기묘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끊어진 이른바 분리뇌 환자들에게서 발견된 사실인데요. 과연 뇌가 둘이면 정신도 둘이 될까요? 이 수술은 원래 아주 심한 뇌전증 발작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요. 이게 의도치 않게 아주 특별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둘로 나뉘었을 때 과연 의식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실험은 간단합니다. 환자의 왼쪽 뇌에만 바이올린 그림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오른쪽 뇌에만 화가용 팔레트 그림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두 뇌가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왼쪽 뇌는 팔레트를 본 적이 없고 오른쪽 뇌는 바이올린을 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의 그 어떤 한 부분도 두 그림을 동시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환자가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대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환자들은 곧바로 두 그림의 공통점인 예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치 뇌의 바깥 어딘가에서 양쪽 뇌를 모두 지켜보면서 정보를 통합하는 하나의 통일된 의식이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물론 이런 증거들에 대해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반론도 있죠. 그래도 정신은 뇌의 작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죠. 가장 흔한 반론은 사실 어떤 증거에 기반한 게 아니라 일종의 믿음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 과학이 더 발전하면 결국엔 뇌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 같은 거죠. 이그노어 박사는 이런 주장을 아주 쉬운 비유로 반박합니다. 전화기가 고장나서 아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 우리 아내가 전화기 안에 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뇌 역시 정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쭉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결국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던져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이 뇌라는 물질 그 이상이 아닐까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진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최첨단 뇌과학의 발견들이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생각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합니다. 만약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의식이 단순히 뇌세포의 전기 신호가 아니라면, 그럼 나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